불량연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량연애 리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연애를 쭉 봤거든요.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이 바로 나와요. 자극적인 걸 원하면 봐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내 옛날의 모습을 찾고 싶다면 봐라. 저랑 약간 다른데요. 저는 약간 힐링 프로그램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극적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학원물 같은? 자, 첫 번째, 이게 일본 연프잖아요. 네. 한국 연프와 뭐가 다르냐?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뭐 알다시피 야쿠자 출신, 그 다음에 소년원 출신, 다음에 호스트, 그 다음에 캬바클럽 직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 메인 PD가 아 맞아요. 패널로 나와. 이건 진짜 좀 신선하다고 느꼈어. 이 메인 PD가 배우예요. 메인 PD 이름이 메구미거든요. 본인도 한때 불량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아무도 본 적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 과거의 잘못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갱생과 변화를 주고 싶은 프로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만든 게 불량연애예요. 다음 세 번째 차이가 뭐냐? 노빠꾸.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연프는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가 마음이 없으면 맞아요. 배려와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알아봐 하고 거절을 하잖아요. 대시했던 사람도 알았어 하고 포기하잖아. 여긴 포기를 하잖아요. 오 맞아. 딱 느낀 게 이 남성분이 고백을 거절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분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와 진짜 노빠꾸다 이거. 여기는 다 좋아하고 골고루 비춰주니까 다 주인공 같아. 왜냐면 여기서 누굴 좋아했다가 빠그러지면 그 사람은 이제 분량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좋아하고 대시를 하니까 분량 끝까지 챙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이점은 사우나 데이트. 어떻게 보면 천국도 같은 건데, 밤마다 누가 누구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우나 데이트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용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호흡이 굉장히 빠르다. 아, 편집의 호흡. 하루가 언제 넘어간지도 몰라. 한 20분 지나면 하루가 넘어가 있어요. 벌써 다음 날이야? 이랬다니까 맞아, 보면서. 그래서 되게 빠른 호흡을 좋아한다? 그럼 또 추천. 자, 1화부터 강렬하게 등장하는 7장입니다. 나이는 30살입니다. 액면가는 거의 40인데 전직 폭주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캬바클럽 사장님입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가죠, 사업가.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폭주족일 때 무면허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헬기까지 뛰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어서 등장하는 분이 밀크. 이분은 22살, 2003년생이에요. 이분도 폭주족 출신. 그러니까 센파이. 어린 시절 꿈이 무당이었대요. 그리고 현재는 인테리어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보자마자 뭘 봐! 야, 뭘 봐! 싸우잖아요, 바로. 그래서 사랑하러 왔어! 그래? 잘 지내보자! 바로 이렇게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누굴 좋아하느냐? 바로 베이비. 이름은 베이비고요. 보육원에서 살았고 온갖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해요. 그리고 격투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격투기 왜 배웠는지가 중요하죠. 왜 배우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배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폭력성과 자기 말로는 계속 자기 감정이 없대요. 누구보다 감정이 많다. 많아. 자, 그리고 이 베이비를 좋아하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아, 그쵸. 바로 얀보. 야쿠자 출신이고요. 덩치가 매우 커요. 얀보 이분의 몸매는 천연적인 영포티의 몸매랄까요?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베이비는 일단 여기 이 세 명 중에 밀크를 좋아합니다. 둘이 약간 러브라인이다. 그래서 얀보가 밀크를 질투해요. 그래서 둘이 데이트 나가니까 얀보가 도저히 용서 못해. 만약 내 성질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제 이 둘의 데이트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자, 밀크가 너가 매력적인데 부담스러울까봐 안 들이댔어. 난 한결같은 사람이 좋아. 아,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마구 들이댈게. 너 웃겨. 결국 너를 웃게 만드는 건 나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진을 선언을 합니다. 얀보가 불법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퇴학당해요. 아웃당이야, 아웃. 방송에서 잘렸어. 다음날 남자가 이제 여자들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야쿠자 있고 뭐 조폭 출신 있고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손뼉식으로 정합니다. 거기서 우승한 태클. 이름이 태클이에요. 태클을 잘해서 태클이죠. 실제로 사람한테 태클을 하죠. 24살이고요. 경호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클럽 경호원. 그 클럽 가면 이제 기도. 인증 보여주고 검사하는 분들 있죠. 이 네. 사람들. 그래서 이 태클이 좋아하는 사람이 키짱이에요. 키짱. 저는 키짱 좋아요. 저도. 키짱이 한국에서도 제일 난리가 났어. 아, 진짜? 그래서 태클은 키짱을 좋아합니다. 모델 및 메이크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까르예요. 까루예요. 학교 다닐 때 목도를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누가 쳐다보는 게 싫어서 어쨌든 이상형은 포기하지 않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태클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태클한테 어떤 여자 좋아해? 하니까 난 쾌활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키짱이 갸루네 이래요. 나는 남자가 난 누구를 엄청 좋아해 이런 모습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태클이 난 키짱이 1위야. 근데 날 택한 거 보니 센스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를 왔다 갔다 해요. 결국에 안 끌리거든. 킥장이 태클한테 안 끌려요. 너가 그렇게 나 좋다고 표현해주는데 내가 말을 못해주는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난 너가 아직 이성으로 안 보여. 그럼 보통 한국 연프 같은 포기하잖아. 맞아. 포기를 안 해. 절대 안. 승부욕이 더 올라온대. 이게 난 되게 놀라웠어. 다음날 여자들끼리 나들이를 가요. 나들이 호스바를 가요. 한 명씩 남자를 앉혀주대. 근데 그 남자를 또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 깜짝 놀랐어. 하얀 옷을 입은 거의 무슨 그 호스트바의 리더 딱 나타나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실 맥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소년원 출신이고요. 무려 2년 갔다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고백 성공률이 100%였대요. 그럴만해요. 남자 맥이만 나오면 섭하잖아요. 그쵸. 여자 맥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모든 출연진들이 맞아. 쇼를 보러 가요. 맞아요. 무슨 쇼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다 약간 속옷을 입고 난리 나고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여왕 느낌으로. 맞아요. 마지막 라스트 쇼를 장식하러 아모가 등장합니다. 아모 쇼걸 출신이고요. 27살이고요. 이때까지 50명한테 고백을 받았대요. 이제 아모가 쇼를 하는데 물쇼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물을 관객들한테 쫙 뿌립니다. 베이비가 물을 맞자 표정이 이래요. 일단 참았어. 1차 참았는데 얘가 물을 2번인가 뭐 더 뿌렸대. 그래서 마지막은 좀 약간 대놓고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개빡쳐요. 아모가 이제 다 같이 인사를 하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베이비가 말 걸지 마 하고 물을 쫙 뿌려버립니다. 근데 난 놀라웠던 게 아모가 그 순간에 물을 맞고 죄송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름을 물어봐요. 보통이 아니다. 이분이 내가 보니 여기서 제일 기세. 기가 보통이 아니다. 여기 룰상 암보가 퇴학당했잖아. 무슨 양 얘기해가지고 베이비가 과연 퇴학을 하느냐 마느냐 알다시피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진도 머리를 썼을 거야. 어.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면은 퇴학시키지 않을게. 그래가지고 서로 사과를 하고 다 같이 잘 지낸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어요. 이제 제대로 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니세입니다. 알파남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입니다. 바를 3개를 운영하는데 그쵸. 맨날 싸움꾼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우는 걸 보고 이제 철이 들어서 복서로 전향을 합니다. 복서로 전향을 했다가 결국 지금 바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네. 불량 연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연프 출연자야. 어렸을 때 싸움 좀 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다 그랬지. 너무 약하다 서사가. 이거 너무 약하다. 아모가 등장하자마자 니세한테 물어봅니다. 너 여자 이상형이 뭐야? 아모짱.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나 너한테 호감 있어. 표시를 합니다. 아모는 그럼 남자 뭐 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직감을 봐. 나에 대한 직감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아 좋은 거 같아 하면서 서로 호감을 표현을 합니다. 니세이를 좋아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오토. 문신이 제일 많아요. 왜 문신을 했냐면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있어요. 남자한테 안 좋은 그 경험을 당해가지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흑화한 이런 캐릭터예요. 오토가 니세이한테 바람둥이 넌 너무 가벼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니세이한테 왜 여친을 만들고 싶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기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토가 너의 최종 목표가 뭐야? 개콘이다 이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 다 던져줘요. 어떻게 해야지 여자 마음이 울린지 알아. 맞아요. 결혼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그리고 내가 지금 바람둥이 같지만 진짜 사랑을 찾고 있어. 맞아. 그게 너가 될 수도 있어.를 약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토가 니세이한테 사우나 데이트를 신청해요. 그래서 이제 오토가 니세이한테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근데 니세이가 싫어하지 않아. 근데 오토상이 울기 시작해요. 막 울어요. 네. 울면서 너무 외로웠어. 근데 니세이가 왜냐면 둘이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토가 사람들이 있을 땐 대시하거나 말 못 걸겠어. 니세이만은 옆에 있어주길 바랬어. 근데 니세이가 계속 옆에 있는 건 어렵지. 하지만 다른 여자한테 대시하는 거 싫단 말이야. 하고 이제 완전 넌 내 거야. 내 거이길 바래. 하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그래서 니세이가 약간 부담을 느껴. 이제 다른 애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등장한 게 베이비예요. 베이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니세이가 아모랑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갑자기 베이비가 등장했냐 의아하시겠죠?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세이가 베이비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분명히 벙쪄요. 아모, 오토. 아모는 어제 나랑 그렇게 서로 좋다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토는 나랑 사우나 데이트 됐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둘이 어쨌든 데이트를 나가가지고 되게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얘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둘이 목욕도 같이 하고 둘이 담배를 엄청 피더라. 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베이비가 이때 많이 설레해요. 맞아요. 둘이 좋은 데이트를 마치고 그날 밤 니세이는 아모랑 붙어 있습니다. 아모랑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베이비가 그 다음에 오토도 이렇게 돼요.
밀크가 베이비한테 계속 좋다고 하잖아. 근데 베이비는 의지하고 싶은 남자가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근데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연하요, 연하. 얘는 응석을 부리고 싶은데 맞아. 베이비는 이때까지 응석을 부리는 남자들만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겨운 거야. 싫어. 그래서 자기가 기대고픈 남자 리세이를 원하는데 근데 얘는 바람둥이야. 얘는 일편단심이야. 베이비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칠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베이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데 다들 왜 단정 짓는 걸까? 주위에 결혼해도 붙어있다 보면 질려서 바람 피우기도 하고 그럴 거면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칠장이 하지만 사귀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좋든 나쁘든 좋은 점도 알 테고 나쁜 점도 보이겠지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칠장은 이제 베이비의 그 모든 과거를 사랑해주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직진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약간 밀크랑 다르죠. 어른 같죠. 많이. 어른이에요. 완전. 30살이죠. 자, 이 와중에 니세이, 아무랑 둘이 있을 때 니세이가 담배를 피러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니세이가 아무한테 나 담배 피러 갈 건데 가면 울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무가 울 거야 헤헤 이렇게 웃어요. 아 그럼 울고 있어 이래요. 이거 되게 그 선수들이 하는 멘트들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뭔가 은근하게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감인 것 같은 프레임. 여성분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러 가니까 오토가 찾아와가지고 또 외로웠어 하면서 울어요. 니세이가 넌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오토가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너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되게 약간 와닿았거든요. 난 좀 무서웠어. 근데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래서 생각했어. 왜 또 예쁜 여자들한테 가는 거야? 결국 얼굴이구나. 왜냐면 오토가 성형을 많이 했다고 고백을 해요. 되게 약간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 나한테 마음 없다고 가능성 없다고 말해도 돼. 이러니까 니세이가 대답하려고 할 때 오토가 하지만 난 포기 못 할 것 같아요. 맞아. 아 대답은 알고 있는 거죠. 아 그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러브라인들이 얽히고 설키는 와중에 다 같이 유람선 데이트를 갑니다. 자, 둘이 유람선 데이트에서 대화를 합니다. 아모가 말합니다. 나 예뻐. 항상. 근데 아모가 다른 여자랑 얘기할 거야? 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아모가 무슨 뜻인지? 이제 나로 정했다는 건가? 그랬더니 니세이가 아무튼 다 얘기하고 올게 하고 가요. 진짜 선수예요. 아모가 이제 아직도 다른 여자 떠보는 것 같다고 계속 이러면은 니세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끌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세이가 베이비를 불러냅니다. 베이비 너 마음이 뭐야? 밀크한테 일편단심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이비가 아니 일편단심은 아니고 난 너의 생각이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세이의 텐션이 베이비 나 너도 마음에 들어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이제 오토를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니라고 안 하면 상황이 꼬일 것 같아. 그래서 오토상이 알아 나도 느껴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니세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해봐 좋을 수도 있어. 응?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좋다고 하면 불러줘. 그러면 기쁠 거야 이래요. 근데 그래서 오토상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맞아요. 이제 외치고 둘이 대화가 종결이 됐죠. 다음 날 남성 출연자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호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자, 니세이가 1순위로 결국 아모를 선택을 해요. 둘이 이렇게 소파에 붙어 앉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서로 뽑았으니까 아모가 니세이 옆에 바짝 앉아요. 잘 그린다. 이렇게 소파면 잘 그린다. 바짝 앉으니까 니세이가 좋은 거야. 그래서 니세이가 이렇게 팔짱을 껴요. 팔짱을 끼면서 막 손도 막 이거 하고 니세이가 아모를 보더니 나 키스하고 싶어 이렇게 해요. 네? 아모가 응 이렇게 해요. 키스를 해요. 쓸래요. 아모는 이제 드디어 니세이가 나한테 마음을 정했구나. 네.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러다가 오토가 니세이한테 얘기를 좀 하자 그래요. 자,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오토상이 말합니다. 네 위에 앉으려니까 니세이가 이래요. 옆에 앉아. 그래서 알았다고 옆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가 니세이를 지그시 보더니 이런 말 합니다. 역시 좋아해. 그건 정말 기뻐. 진심이야. 날 좋아해주는 거. 오토가 고치라는 게 있으면 다 고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토가 그 말을 하고 펑펑 울어요. 그 앞에 울었던 거 운 것도 아니야. 진짜 펑펑 울어요.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어. 잘 모르겠어 하고 또 약간 애매한 회피성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오토가 그럼 마지막으로 앉자라고 해요. 니세이의 무릎에 앉아요. 이렇게 마주본 상태로 마주본 상태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앉아요. 네. 그 버스 정류장 그 밤 늦은 시간 가면 커플들 있잖아요. 무슨 어디 버스 정류장이 그래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세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마에 뽀뽀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세이도 알았어 이제 우쭈쭈 하고 보내요. 왜냐면 아모를 좋아하니까 그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모를 불러내더니 내가 오토를 거절하려고 대화를 해봤는데 오토가 좋아졌어. 아니 거절하려고 하는데 좋아져 버렸다고?
그래서 약간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최종 결정 날에 음. 기대를 하고 이제 니세이가 호명을 합니다. 나의 최종 선택은 누굽니다. 근데 반전 없이 아모를 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세이와 아모는 커플로 돼서 떠나고요. 자, 베이비. 그리고 칠장, 그 다음 밀크 이렇게 3명 구조가 있었죠. 그쵸. 밀크는 1편 난심이었고 그 다음에 칠장은 뒤늦게 등장한 어덜트, 어른의 연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삼각 구도가 되고 있었는데 밀크 입장에서는 엄청 들게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베이비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지쳐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솔직히 좀 잘 안 통해요.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둘이 대화를 마지막에 할 때 밀크가 좀 지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베이비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한테 1편 단심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벌써 나가 떨어진다고? 그치. 왜냐면 22살 투투대 30 엄청난 차이거든요. 솔직히 베이비가 밀크를 더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밥을 다 만들고 거기다 죽 썼어. 조금 더 끝까지 해봤어야 네, 돼.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비가 칠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커플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키짱 있잖아요. 네. 키짱한테는 그 태클이랑 텐텐이 좋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전 태클이 키짱한테 고백할 때 그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사람은 키짱, 친구라도 아니 취소, 사귀고 싶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 저는 그런 게 못 네. 보겠어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정말. 보자마자 막 소리 질렀는데. 자, 이렇게 불량연애가 끝이 납니다. 불량 연애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솔로 일본 편이었다. 저는 20대 때 누군가를 미치게 사랑하는 시절이 있잖아요. 아이를 먹으면서 그런 마음을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부럽다. 내 지금 일이든 가족이든 뭐든 다 버려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그걸 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다. 불량연애 2가 그래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만들어진대요? 네, 확정됐대요. 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불량연애가 일본에서 그렇게 이슈가 안 됐대. 근데 한국에서 이슈가 돼서 다시 일본에서 이슈가 됐대. 저는 이거 한국 편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량연애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했거든요. 아, 진짜 무슨 애니 보듯이 보셨네. 앉으라고 사랑하러 왔잖아. 너 체포된 적 있어? 이게 데이트 때 자주 나오는 대사죠. 네. 너 소년원 가본 적 있어? 제보된 적 있어? 소년원 가본 적 있어? 내일 망가지니까 설거지 하지 마. 한 우물만 파. 1편 난심이 되지. 한 우물은 1편 난심밖에 없어. 약하니까 겉모습이라도 강하게 보이려고. 오토 아니에요? 맞았어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데 다들 왜 단정 짓는 걸까? 베이비? 정답입니다. 다 받아들여줄게. 네 과거까지! 진짜. 정답. 친구로라도 괜찮다면 아니 방금 말은 취소할게요. 진짜. 태클. 아, 태클이야? 자극하지 마. 처맞기 싫으면. 대학생! 대학생! 정답. 마음을 속박하는 건 결국 네 삶의 방식이야. 아, AK69.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트짱이 연애를 안 했던 이유, 그동안. 트짱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집도 있고 아이도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 여자였는데 트짱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근데 이미 집도 있고 애는 그 학교도 다니고 다 그 모든 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 그래서 사랑하는데 헤어지자고 합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그 여자가 행복해질 때까지 연애를 안 하겠다고 다진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계속 안 하다가 최근에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연프에 나온 겁니다. 낭만! 그 여자가 행복해질 때까지 연애 안 하겠다고 결심했거든. 자, 이렇게 불량연애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화에는 그 레알 범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량연애라는 타이틀에 맞게 가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PD가 나름 여러 장치를 했더라고. 맞아요. 그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하고 중간에 맞아. 부모님한테 사과하는 거 전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형제한테 전화하는 것도 시키고. 그래, 저 수련회 온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는. 약간 신파로 가는 거 아닌가. 살짝 있긴 했어. 그런 게 약간 불편했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제가 나름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